안녕하세요. 매곡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금 단백질과 핵산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질까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핵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백질의 단위체가 무엇인지, 그 단백질의 단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어떻게 큰 분자인 단백질을 만들었는지 설명해 보자. 그러면 핵산에서도 이러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자,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자, 폴리는 중합체의 앞에 붙이는 접도라 그랬죠. 이때 폴리펩타이드는 선형이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접힘 과정 또는 꼬임 과정을 거치면 입체 구조가 형성되면서 단백질이 되고요. 이로써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핵산에서도 이러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핵산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69쪽 제일 밑에 줄 보겠습니다. 핵산. 핵산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고분자 탄소 화합물입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DNA와 RNA가 있어요. 이때 DNA와 RNA는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의 정보로 옮겨지고 이 R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물질의 합성, 분해와 같은 여러 생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질의 합성, 분해는 물질 대사고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것은 효소죠. 효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이고 이 효소의 역할은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단백질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DNA에 저장돼 있던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생명 현상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5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산의 구조와 규칙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자, 70쪽을 넘어가면 DNA 이중나선 구조 모형 만들기 해서 탐구 있었죠. 숙제로 다 해오라고 했는데 잘 해왔습니까? 어려웠죠. 선생님도 손이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서 처음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수업 시간에 잘 만드는 학생들한테 배워서 완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순서대로 꼼꼼하게 만들면 이렇게 입체 구조를 완성했을 건데요. 깨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형입니다. 잘 만들었습니까?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할게요. 1번 DNA 이중 나선 구조 모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단위체는 무엇인가? 보니까 흰색의 뼈대가 있고요. 그 안에 안쪽에 색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위체는 흰색의 뼈대와 안쪽에 색을 가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완성 DNA의 입체 구조는 어떤 모양인가 했을 때 안쪽의 색을 가진 부분이 연결되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할게요. DNA 두 가닥이 서로 결합된 부분에서 어떤 규칙성이 관찰되는지 말해보자. 자, 완성된 작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서로 결합된 부분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찾았습니까? 자, 노란색인 A는 반드시 무슨 색인 뭐와 결합하고 있죠? 자, 노란색인 A. A를 우린 아데닌의 앞글자를 따서 A라고 하거든요. 아데닌, A는 반드시 타이민, T. T는 타이민의 첫 글자입니다. A와 T가 반드시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G는 구아닌의 첫 글자고요. C는 사이토신의 첫 글자입니다. G는 반드시 C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칙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뼈대 안쪽 부분에 색을 가진 부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연결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된 것이 특징이 있더라. 어떻게? A는 반드시 T와 결합하고 G는 반드시 C와 결합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쪽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NA 이중나선을 만드는 기본 단위의 결합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 그림 2-8의 가와 같이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형광펜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입니다. 우리 헥산의 기본 단위는 뭐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 선생님이 칠판으로 가져왔는데요. 헥산의 단위체는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1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자, 보니까 여기 지금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산과 당, 인산과 당, 인산과 당, 인산과 당은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염기 부분인데요. 이 염기에 아데닌은 A, 타이민은 T, 고아닌은 G, 사이토신은 C 이렇게 염기가 서로 다르게 붙어 있네요. 그럼 염기의 종류가 총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이게 헥산의 단위체이고요. 이 단위체가 길게 연결되면 중합체의 접두어를 붙이는 거 기억납니까? 길게 연결된 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앞에 선생님이 U자를 빼먹었네요. 그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폴리란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죠? 앞에서 아미노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요. 아미노산들을 길게 연결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만들어진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렀죠. 이때 폴리가 중합체에 사용하는 접두어라고 했고요. 여기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폴리도 여러 개가 연결된 중합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헥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길게 늘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프린트로 들어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더 배우도록 할게요. 프린트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일단 위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가로 2번 핵산의 형성.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은 DNA와 RNA가 있으며, DNA 동그라미, RNA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단위체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뭐다?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자, 동그라미 2번 단위체의 결합.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결합하여 뭘 형성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맞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두 개 넣어놨는데요. 위에는 DNA, 밑에는 RNA의 단위체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 다시 칠판에 그림을 옮겨왔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때 DNA와 RNA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산은 인산기, PO, 마이너스기고요. 당은 오탄당이에요. 오탄당. 여기서 오탄당이라는 것은 탄소가 5개인 당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혹시 포도당 들어봤습니까? 포도당은 탄소가 6개인 육탄당이에요, 육탄당. 여기서 말하는 거 오탄당은 탄소가 5개인 당이고 우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DNA와 RNA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RNA의 오탄당을 보면, 자, 그림에 보니까 오각형을 이루고 있죠. 오탄당의 이름은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그리고 DNA의 오탄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예요. 어? 얘는 왜 디옥시리보스인가 했더니 여기 이 부분의 리보스는 OH기를 가지는데 DNA와 여기 디옥시리보스는 이 부분에 H기를 가지죠. 여기서 D는 제거하다, 사라지다 라는 뜻이고요. 옥시는 옥시즌, 산소란 뜻이에요. 산소. 산소. 그래서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형태라고 해서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DNA와 RNA의 구조의 차이에서 당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네요. 인산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염기는 네 종류가 있는데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RNA 염기는 차이가 있네요. 일단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을 가집니다. 요런 차이점 있네요. 리보스와 유라실. 우리가 DNA를 배울 때 A와 T가 반드시 결합하고 G와 C가 반드시 결합한다 했죠. 그럼 RNA에서는 G와 C가 결합하고요. 서로 맞닿아 있다면 A는 타이밍이 없으니까 유라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상보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했을 때 입체 구조가 다른데요. DNA는 프린트에는 그림이 있어요. 앞에 없는데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죠.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마주보는 가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닥,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빈칸 한번 넣어 보세요. 한번 넣어 볼까요? 자, 프린트에 바로 입력, 바로 넣으세요. 일단 DNA의 당은 뭐다? 디옥시리보스입니다. DNA의 염기는 ATGC 요 네 개를 적으면 되고요. 분자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 다음 DNA의 중요한 기능은 유전 정보의 저장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구조이고요. 염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A, T, G, C. DNA의 분자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 DNA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NA 볼게요. RNA의 당은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염기는 A, U, G, C. 자, DNA는 ATGC였지만 RNA는 AUGC이고요. 분자의 구조는 단일 가닥 구조, 한 가닥이란 뜻이죠. DNA는 두 가닥이 마주보고 있고 꼬여 있어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는데 RNA는 한 가닥,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RNA의 기능은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고 5단원에서 배운다는 내용인데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의 유전 정보로 바뀌고 이 RNA의 유전 정보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힌 과정, 꼬임 과정을 거쳐서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 활동을 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RNA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책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책으로 돌아가면, 어, DNA 이중 나선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그림 2-9와 같이 서로 다른 염기 사이에 짝을 이루어 결합하면서 나선 계단과 같은 구조를 이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그림이 그림 2-9입니다. 앞에 칠판을 보면 그림 2-9가 있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하얀색 골격이 당과 인산 골격이에요. 둘 다. 이것도 당, 인산 골격이에요. 지금 이거는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 한 가닥과 요 한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고 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짝을 이룬다는 거 있죠? A와 T가 반드시 짝을 이루고 G와 C가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가닥이 서로의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A와 T 사이는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요. B하고 C 사이는 세 개의 수소 결합을 합니다. 수소 결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약한 결합이긴 해요. 약한 결합인데 이때 굉장히 많은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GC 결합이 많으면 수소 결합수가 많아지면서 더 단단하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고 AT 결합이 많으면 GC 결합이 많은 것보다는 좀 약한 결합을 형성해서 잘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랑 또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고 결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의 사슬이 꼬여서 이중 나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이는 현상을 꼬이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구조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꼬여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 염기들의 순서가 유전 정보인데 이렇게 골격으로 당 인상 골격으로 둘러싸게 되면 유전 정보가 안에서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재밌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프린트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프린트의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DNA 구조의 규칙성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며 꼬여있는 무슨 구조? 이중 나선 구조이며 염기 간의 상보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보 결합 형광펜 하시고요. 여기서 상보 결합이란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고 있으면 반대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상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상보적이다. 선생님은 이 상보적인 것을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외웠거든요. 네, 이것을 상보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닥이 원래 연결되어 있던 DNA 가닥이라면 한쪽에 A, T, G, C, A, T라는 염기 서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서열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대쪽에는 E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보적인 결합을 알 수가 있어요. A와 상보적인 것은 T, T와 상보적인 것은 A, A와 상보적인 것은 C, C와 상보적인 것은 G, A는 T, T는 A. 이렇게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고 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가닥의 염기 서열을 유추할 수 있죠.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상보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면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마주보며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이며 염기간 상보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선생님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앞에 화면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지금 말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염기열 상부 결합은 읽어볼게요. 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염기들이 결합을 할 때 아데닌은 타이민과만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부 결합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DNA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4번 DNA의 기능. DNA의 입체 구조는 같지만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배열이 다르면 자, 여기 형광펜 염기 배열이 다르면 계속 줄 끄세요.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염기 배열이 유전 정보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밑에 보면 염기서열 있는데요. 한번 상부적인 가닥을 유추해서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A와 상부적인 것은 T, G는 C, G, A, G, G, A, C, T, T, A, C 이렇게 하면 상부적인 염기서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1번.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 결합하는 규칙성을 말해보자. 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자, DNA를 구성하는 물질은 단위체가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서로 상보 결합하여 이중 나선을 만든다. 이게 바로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 결합하는 규칙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NA를 구성하는 물질은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이들이 상보 결합하여 이중 나선을 만든다. 자, 필기 잘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2번, 확인하기 2번. 단백질과 DNA를 구조를 이루는 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자, 이것은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글자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필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프린트에 넣었으니까 프린트 제일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 살펴볼게요. 단백질과 DNA의 공통점은 단위체가 있다라는 거죠. 단위체. 단위체가 있고 다양한 조합으로 연결하여 구조와 기능이 복잡한 구조물을 만든다. 각각의 단위체가 결합하여서 구조와 기능이 복잡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볼게요. 일단 단백질 보겠습니다.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DNA의 단위체는 뭐죠?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때 단백질로 넘어갈게요.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며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기능이 다른 단백질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DNA는요, 구조적으로 같은 구조물을 갖지만 몇 종류의 염기요,
네 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단백질과 DNA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정리 72쪽. 72쪽에 문제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빈칸 한번 넣어볼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이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서 뭘 만든다?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 가로 2번.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이 단위체가 연결되어 DNA 사슬을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활동으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모식도이다. 자, 1번에 서로 다른 단백질을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순서에 관해서 말해보자. 자, 서로 다른 단백질은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했겠죠. 이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서 결합을 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서로 다른 단백질을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 아미노산들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의 구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그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다른 것은 세포의 유전 물질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추론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언급했죠.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DNA의 유전 정보, DNA의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다른 것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뭐죠? DNA죠. DNA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5단원에서 더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2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160쪽이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와야지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오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